현지 시간으로 23일은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PMI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. 중국과 일본, 미국과 유럽에서 일제히 PMI를 내놨습니다. 대체로 좋았는데요. 이런 가운데 유럽 쪽의 PMI가 약간 좀 찬물을 끼얹는 흐름이었죠.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좀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흐름이었고요. 유럽 증시 조정받았고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약세였습니다. 먼저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증시 그동안에 좀 올랐습니다. 이런 랠리에 따른 경계감도 있었고요. 사실 미국 내에서의 경제지표는 긍정적이었습니다. PMI도 좋았고 앞서 보시는 경제지표도 호조세를 나타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경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. 미국 내 경제지표가 좋았다 하더라도 주가를 추가적으로 좀 올리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만 약간 올랐고요.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그리고 S&P 500 지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. 다우존스와 S&P는 이렇게 되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. 상승과 하락폭 0.2% 안팎으로 상당히 제한되는 양상이었는데요.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. 전거래일보다 0.06% 하락하면서 이번 주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. 16,937.26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. 장중 내내 약보합권에서의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. 30개 구성 종목 흐름 보겠습니다. 이날 상승한 종목은 14종목 정도였는데요. 보시면은 JP 모건 체이스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. 유일하게 1% 넘게 오른 종목으로 기록됐고요. 마이크로소프트, 버라이즌, 홈디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조금 전에 이 외신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주택지표 체크를 해보셨죠? 미국의 주택지표 긍정적이었습니다. 이런 영향에 홈디포 훈풍을 받으면서 이날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요. 조정받은 종목 보겠습니다. 15종목이 하락했습니다.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화학업체 화이자입니다. 1.11% 밀려났고요. 이어서 제너럴 일렉트릭 G2도 1% 넘게 밀려났습니다. 보잉과 3M 순으로 조정폭이 나타났는데요.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제너럴 일렉트릭 G 보겠습니다. 어제도 이 시간에 좀 다루어 드렸는데요.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도 업체 알스톰 인수가 확정됐습니다. 이에 따른 주가 영향력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요. 인수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. 인수가가 17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추진했던 이 인수 규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. 이에 따라서 주가 1%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. 2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어서 S&P 5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S&P 500 지수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비슷한 하루 동안의 흐름 보여줬는데요. 약간 조정받았습니다. 0.01%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고요. 장중 저점 대비로는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. 나스닥 보겠습니다. 나스닥만이 유일하게 소폭 플러스권에 거래 마쳤는데요. 0.01% 올랐습니다. 4,368.68포인트 거래 마쳤고요.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권을 계속해서 좀 터치하면서 오가는 양상을 띄었습니다.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.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는 M&A 관련된 뉴스 끊이지가 않는데요. 관련된 종목을 좀 묶어봤습니다. 크게 4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M&A 관련 소식이 나오면 늘상 피인수되는 업체 쪽에 호재로 인식되기 마련이죠. 보시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맨 위에 있는 인테그리스 에너지, 이 종목은 위스콘신 에너지에 피인수됐는데요. 12%대 급등 시세를 냈고요. 센트럴 가든앤펫, 이 종목도 6%대, 이 밖에도 오라클에 피인수됐던 이 마이크로스 시스템즈, 이 종목은 3%대 강세 흐름입니다. PLX 테크놀로지도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이날 9%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이 나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 애플도 보겠습니다. 어제 국내 시간으로 장 마감한 이후에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는 아이폰 6라는 검색어가 떠 있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주요 외신에서 아이폰 6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. 그 근거로는 폭스콘 등 주요 하청업체들이 대규모 채용에 나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이 주가에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는데요. 이날 애플의 주가는 0.09% 하락하면서 90달러 선에 턱걸이해 있는 상황입니다. 아직까지 애플 쪽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 나오는 내용 좀 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.
이어서 테슬라는 이날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모건 스탠리의 입김 효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. 모건 스탠리는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완성차 업체로 꼽았습니다. 이 모건 스탠리에 있는 아담 조나스라는 애널리스트는 모델 S가 나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당시에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주요 자동차 회사로 거듭났다면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. 주가 흐름도 이에 화답했습니다. 3% 넘게 올랐고요. 237.22달러 거래를 마쳤습니다. 그리고 현재 실적을 내놓은 기업이 있습니다. 시간의 거래 흐름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. 바로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무래도 국내의 SK 하이닉스와 좀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이 종목 8월 결산입니다. 따라서 지난 5월 마감한 회계 3분기에 해당하는데요. 순이익은 8억 600만 달러, 주당으로는 68센트를 기록했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요.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% 늘었습니다.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79센트로 월가 예상치보다 많았는데요. 이날 정규 거래에서 2% 가까이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간은 좀 0.06% 소폭의 상승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과 좀 연동해서 보시고요. 유럽 증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. 대체로 하락했습니다. 영국 증시 0.4% 밀려났고 독일 증시 0.7%, 프랑스 증시 0.6%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.